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오늘은 대선 전국과 관련해서 우리 PD님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한번 요약해서 제가 답해보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1대 대선이 거의 중후반 막바지인데 선거 판세는 역전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의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역전이 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거의 한 이재명 후보가 50%, 김문수 후보가 한 35% 전후로 한 15%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한 10%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이 역대 대선에서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고 나서 여론조사에서 앞서간 사람이 뒤집은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의 선거가 아직은 역사가 좀 오래되기도 하지만 통계상으로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예를 들면 통계치가 맞지 않는 사례가 번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역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이것이 좀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선거가 완전히 종반으로 가면은 수렴할 수 있겠죠. 보수가 대집결한다면은 김민석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입니까? 거기도 이렇게 분석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막판에 가면은 그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수렴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성을 자신한다고 했죠. 지금 민주당 쪽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죠. 김상국 국민의힘 의원이 간다든가 그전에 이현주 의원 그리고 또 과거 국민의힘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여준입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거기 가서 선대위에서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최근에 와서 박근혜 지지 세력 홍준표 지지자들 이런 분들도 지금 가서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재명 캠프 쪽으로 가 있는데 글쎄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빅텐트다. 잘 되는 집은 이러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글쎄요 여러 사람들이 정치 정치적으로 떠돌이 하는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그건 그쪽에 가면 뭔가 얻을 구석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나중에 한 자리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세가 그런 쪽에 가 있다는 정치권의 심리, 군중 심리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한다는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확실한 우위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탈당을 결정했는데 이걸로 지지층의 확산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이요 사실은 계엄과 파면으로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명분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나 그림자가 멀어질수록 좋다. 이것을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무슨 선을 끊고 확실하게 명분 싸움에서 좀 그 부담을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것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모로 꼬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탈당 지금으로서는 늦었다. 별 어떤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전 포인트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현재 선거 전략은 무엇이냐? 중도 보수라고 본인이 표방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좀 거칠게 얘기하면 내심 부자 몸조심이겠죠. 그만큼 지금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 이 상황을 그대로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 측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뭔가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털어내려는 전술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저도 회계학 쪽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들었는 얘기인데 빅베스, 큰 목욕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완전 어디 목욕탕에 가서 나를 완전 때를 확 씻어버리는, 때를 밀어버리는 그런 것인데 어카운팅 그러니까 회계 차원에서 금년도의 부실한 요인들을 감가상각이나 기타 장부 정리를 통해서 모두 털어버리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시에 발언 대표적이죠. 내가 세시에 했다 중국에 그래 어쩔래 하는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먼저 들고 나와서 지난 동태구 동숭로 발언이었죠. 먼저 치고 나와서 상대가 다음에 얘기할 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그 의미를 좀 실수된 의미를 중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또 예로 지난 대선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바로 주식 거래를 한번 하고 이래서 멘탈이 강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 주식을 했다. 근데 그게 무슨 내부자 거래냐? 2억 3천만인가 곧장 팔았다. 이렇게 또 먼저 이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저도 새삼 이게 부각될 줄은 몰랐는데 호텔 경제학도 나왔죠.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호텔에 가서 누군가 예약을 하면 그 돈으로 호텔 주인이 가구를 사고 가구점 주인은 또 딴 데 가서 치킨을 사 먹고 치킨점 주인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호텔에 돈을 갖고 이런다는데 호텔에 노쇼해서 그게 예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결국 돈은 돌았다는 경제 이론이 할 수 없죠.
그냥 뭐 그런 순환론을 경제적인 순환이 중요하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먼저 꺼냈습니다. 과거에 한 뭐 2017년에 있었던 얘기를 부담이 됐든지 꺼냈는데 이게 뭐 사실 괴짜 경제학이라고는 이준석 후보가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아마 이건 문재인 전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뭐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말과 마차가 있는데 마차를 가는데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고 말 앞에다가 마차를 놓는 형국이라고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얘기하기도 했죠. 그걸 비판하기도 했는데 아마 그런 류의 비슷한 내용이었죠. 호텔 경제학. 그러니까 이걸 미리 꺼내서 자신의 어떤 약점을 조금 털어버리는 씻고 나가는 그 전략이라는 것이죠. 뭐 커피 원가 120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미리 얘기함으로써 이걸 차단했는데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빅베스 그러니까 내 회계 연도에 내가 모든 것을 털고 나가겠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뭐 자신감 상대가 보기에는 오만감이 좀 배어 있겠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뭐 허위사실 공표죄라든가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재판을 중지시키겠다. 그리고 일부 뭐 무죄 있는 재판을 해도 된다. 뭐 이런 법을 개정하는 것들도 대선 이후에 짓고 난 다음에는 육란을 깔고 국정 운영에 아무런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빅베스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중국어인데 쉐쉐 발언 이른바 이것이 후보 토론 때도 등장했는데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당한 질문이고 당연히 외교적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이 과정을 이후로 뭐 대선 승리에서 멀어져 있는 후보라면 잊혀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금 유력한 당선이 유력한 후보인데 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이러한 발언들은 외교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껄끄러운 부채를 질 만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날 했던 게 대충 이렇습니다. 내가 중국과 대만에 다 쉐쉐하면 된다. 중국에도 하면 되고 대만에도 하면 된다. 심지어 일본에도 내가 쉐쉐하고 싶었는데 일본 말을 몰라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대체로 보면 아니 중국과 대만 우리 흔히 양안이라 그러죠. 양안이 싸우든 말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하든 말든 우리 대한민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는데 이건 상관이 있는 얘기죠. 우리 이웃 나라가 세계 G2에 속하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했다. 뭘 싸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웃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안보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이재명의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한 발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죠. 또 따지고 보면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한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우리나라가 싸운다는데도 우리가 뭘 전략적으로 지금 굉장히 최고 수위의 어떤 외교적인 아니면 무력의 도발을 한다는데도 너희들이 그냥 보고 말이겠다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도 들릴 수 있겠죠. 외교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넌디나이 넌컨펌 그러니까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또 흔히 우리가 외교 대담을 할 때 뭐 아주 뭐 우리가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면 사실은 서로가 굉장히 피 터지게 서로 입장만 밝혔다는 그 결렬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걸 외교적 은사로 좀 더 다르게 포장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 굉장히 그 외교 국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얘기해버리는 듯하다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좀 풀어야 할 숙제, 과제 내지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8일 1차 대통령 후보 대선 토론을 평가한다면 누가 이겼느냐 뭐 이렇게 여러 유튜브에 보니까 뭐 이준석이 이겼다, 이재명은 그대로 선방했다, 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제일 잘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신선함이 좀 돋보였던 것이죠. 김문수 후보는 역시 좀 본인의 어떤 내공과는 달리 언변이나 이런 것이 좀 포장 능력이 다소 좀 미흡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려면 뭐 한 3단 논법 정도로 딱 덫을 쳐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그런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엿보이지 않더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나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가 좀 협공의 시나리오를 가진 듯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 2차 3차 토론 때는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협공의 어떤 작업들도 아주 강한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신 이제 그 방어하는 수세에 방어하는 차원으로 돌입했는데 상당한 뭐 일단 자신감은 보였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좀 말려들지 않겠다는 태도가 좀 역력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면 어떡하냐, 상대가 무슨 질문했을 때,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이런지 어쩔래요 뭐 이런 이제 좀 비아냥식의 어떤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그 상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예 모르겠고 그걸 계속 말하자면 내가 불리하니까 그 자체가 말 자체를 뭉뚱그려서 과도한 발언이다 하는 식으로 맞받아치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구체적 사안 수치나 아니면 내용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금 우위를 점한 자신의 그 전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방어막 전술이었다고 보겠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김문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측으로서는 한동훈, 홍준표 변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중결선, 결선까지 갔던 자당의 후보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한동훈이나 아니면 그 홍준표의 지원 유세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굉장한 드라마틱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뭐 라방입니까? 거기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메시지 그리고 자기가 겪어왔던 어떤 고충이랄까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 이제 드디어 그 지원 유세에 나갔죠. 뭐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마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일선 골목에서 아니면 큰 연단에 올라가서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까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뭐 도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정치판이 그 권력의 이해관계에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범주에 올라와 있는 지도자라면 그리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상당한 수준 결선까지 간 사람들이라면은 패배가 있을 때는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당 후보의 최종 본선 경선의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띄워주는 것이 정치 도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동훈, 홍준표 전 후보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홍준표 후보 전 대구시장을 달래려고 지금 국민의힘의 과거에 뭐 측근이었던 의원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지금 달랬다 곧 올 것이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도 이렇게 코미디 할 수 있나 하는 것이죠. 결국 김문수 후보의 그 어떤 후광이랄까 에너지를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추고 승화시켜야 할 시점에 홍준표의 어떤 거취를 넣고 이렇게 뭐 외국까지 가서 달랜다 아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또 다른 선거 패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덧붙이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차기 이재명 정권의 총리를 또 나오는데 뭐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굉장히 또 보수 전체 지금 그 지지 세력의 교합에 좀 오점을 남기는 것이죠.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의 정권에서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건 뭐 화합인지 국민통합인지 아니면 배신인지 글쎄 그건 그때 가서 좀 국민적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김문수 후보 측으로서는 굉장히 성가신 장애물이 되고 있다. 8번째인데 다른 변수는 지금 이 대선에 없나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문이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옹립을 위한 그런 법안들이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당연히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2, 3차 특히 정치 분야의 토론에서는 이것을 아마 김문수 후보나 특히 이준석 후보는 집요하게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뭐 이재명 개인을 위한 법안들이 있죠. 사실상 그 부분들이 집권 이후에 여러 경론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벌써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으로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를 위시한 대법관들의 이재명 허위사실 공포죄에 대해서 파기환송한 부분을 거의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지금의 현 정국은 물론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후유증이 굉장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판시했던 지기현 판사의 뭐 룸살롱인지 아니면 어디 뭐 좋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니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 내지는 그 시시비비가 있는데 이게 살짝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민주당의 과거 주장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뭐 청남동 술자리 뭐 이런 걸로 귀결된다면 민주당에 굉장히 타격이 있겠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기현 판사는 나는 그런 적이 간 적이 없다. 뭐 소주 정도 먹는 것도 지금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미묘한 부분이라서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는 26일에 전국 법관회의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 분야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선을 전체 대세를 가를 정도는 아니지만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뭐 또 하나의 혈전이 있겠죠. 이재명 후보의 뭐 사법 리스크 특히 대장동 스캔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저번 5년 전의 대선에서 한번 드러났던 얘기지만 이번에도 반드시 한번 점은 돌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번째 질문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특별히 재미있게 관전하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저한테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뭐 정치를 좋아하는 분, 선거에 흥미를 가신 분들은 뭐 이 자체가 재미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재명 후보가 고향 안동 특히 경북에서 어느 정도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해요. 결국은 뭐 우리가 남이가라고 이재명 후보가 좀 포장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대구 경북 특히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뭐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넘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굉장히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리고 좀 한국인은 뭐 좀 정에 약하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아마 어떤 일정 이상의 굉장한 투표 내지는 득표율이 나온다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 자신의 어떤 인생 역정에서 좋지 않았던 아니면 불행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그 컴플렉스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그게 저는 하나의 좀 이번 대선에 좀 유심히 한번 보는 관전 포인트 내지는 특이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문수, 이준석의 대연대는 가능한가요? 후보 단일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마 뭐 이번 대선에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명제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보수 쪽이 이기려면 해야 한다는 당위가 높은 과제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까? 글쎄요. 이건 뭐 다음에 한번 집중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의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